안녕하세요.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중급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진분류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어떤 시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합격을 하겠는지 합격하지 못하겠는지, 혹은 영화평을 보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한 가지로 분류해내는 것이 이진분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중분류 문제라고 부릅니다. 다중분류 문제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범주 중에서 하나에만 속하는 경우를 단일 라벨 다중분류, 그러니까 Single Label Multi-Class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범주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다중 라벨 다중분류, Multi-Label Multi-Class Class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일 라벨 다중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로 이제 문제가 전시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단일 라벨 다중분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편에서 봤었던 엠리스트 필기 숫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필기 숫자 이미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것을 0에서 9 사이의 숫자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라벨 다중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명한 이미지넷 객체 인식 문제라고 하는 것도 14,000건의 이미지를 학습한 다음에 그것을 2만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캣, 독, 머그, 해트 이런 것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분류해내는 것이죠. 다 단일 라벨 다중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중 분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일까요? 의외로 이제 이진 분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선을 이제 결정 경계선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여러 개의 이진 분류를 종합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세모 데이터, 네모 데이터, 곱표 데이터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진 분류를 세 개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초록색 경계 결정선을 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표인가 아닌가 하는 이 빨간색 경계 결정선을 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모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파란색 경계 결정선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에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모인가 곱표인가 네모인가 각각에 대해서 세모일 확률, X일 확률, 네모일 확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해내는 것이 이제 다중 분류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기초편에 봤었던 이제 엠리스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엠리스트 필기 숫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값이 28 곱하기 28 이미지 픽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하면은 784가 나오니까 이제 입력되는 변수 값은 각 픽셀 하나마다 이제 밝기 0에서 255 사이의 값이었군요. 그게 이제 x1, x2 해서 쭉쭉쭉 해서 x784까지 해당했었고요. 이제 그 입력 값을 은닉계층의 뉴런을 통해서 패턴을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 뉴런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까지 이진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 뉴런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이냐 1이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필기 숫자 인식 데이터인 이 784개의 입력 변수를 받아서 이게 0이냐 1이냐 뭐 2냐 점점점 해서 9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출력 계층에 뉴런을 10개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뉴런은 이게 0이냐 아니냐를 배우는 겁니다. 이진분류 문제를 푸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뉴런은 1이냐 아니냐 하는 이진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세 번째 뉴런은 2이냐 아니냐 이렇게 쭉 마찬가지로 해서 마지막에는 9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진 분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0에서 9 사이에 뭐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값들 중에서 출력값이 제일 큰, 확률값이 제일 큰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나누어서 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뉴런만 놓고 보면 이 나머지 뉴런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요 입력값을 받아서 뉴런 512개를 은닉 계층을 통해서 0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뉴런 같은 경우에도 1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나머지 뉴런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진 분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뉴런 같은 경우에도 9인가 아닌가 하는 이진 분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이 숫자가 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어떠한 숫자인가, 그래서 0인가 1인가 2인가 점점점 해서 9인가 이렇게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주형으로 지난 시간에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요. 라벨 결과값을 인코딩 할 때도 원핫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0이었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0 이렇게 생겨 있어 가지고 정답이 0이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는 1이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0이었다 라고 참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1도 아니었고 2도 아니었고 8도 아니었고 9도 아니었으니까 다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 값이 이렇게 1이었어 가지고 라벨이 1이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다 해서 0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뉴런 1이니까 그 맞다라고 해서 1이 되고요. 세 번째 2 아니니까 0, 8 아니니까 0, 9 아니니까 0. 만약에 어떤 라벨이 9였다 라면 쭉 다 0이 되고 제일 마지막 거에만 1이 되는 식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각각의 뉴런들, 아웃풋 뉴런들은 이제 0인지 아닌지, 1인지 아닌지, 2인지 아닌지, 8인지 아닌지, 9인지 아닌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범주형으로 인코딩한다, 원핫 인코딩한다, 이 과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중 분류를 이제 파이썬으로 실제 구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라벨을 원핫 인코딩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케라스에서 이미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eras.util.toCategorica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라벨 정답이 0이었다, 5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0, 0, 0, 0, 0, 1, 0, 0, 0, 0.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게 이제 0인지 아닌지를 배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니고 이 여섯 번째 뉴런 5인지 여부를 학습하는 애만 0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다 1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값을 인코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mlist revisited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 계층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류하는 대상 범주수만큼 뉴런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제까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었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각 클래스별로 확률 분포를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쉽게 생각을 해서 10개의 뉴런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큰 뉴런에 대해서 이게 숫자가 0인지 1인지 이렇게 9인지를 표시해주는 액티베이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손실 함수를 Categorical Cross Entropy라고 하는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쟁점을 가지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고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범위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구나, 일단은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하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가지고 출력이 되는 값은 무엇이냐?
이진 분류 문제에서 출력되는 값이 그 해당하는 분류에 해당할 확률, 특정한 분류에 해당할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은 다중 분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력 계층에 10개의 뉴런이 있으니까 이 10개의 뉴런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편에서 봤었던 오답 문제를 하나 보면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게 사람이 보면 2인지 알 수는 대략 있지만 이렇게 인공신경망은 이걸 4라고 예측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뉴런들에서 출력되는 값을 보면 이 이미지가 0일 확률은 그러니까 0번째 뉴런 첫 번째 뉴런은 이렇게 0을 나타내니까요. 0일 확률은 0이다. 그 다음에 1 확률은 0.0016이다. 그러니까 0.1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2일 확률은 0.3939다. 그러니까 39.39%꽤 높은 확률로 2일 수도 있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다음에 3일 확률은 0.0140, 1.4%. 또 4일 확률은 0.525, 그러니까 55.25%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들을 봐도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4이고, 그 다음에 2일 확률도 꽤 높은데 4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 인공신경망은 이걸 4라고 예측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값이 4라고 예측이 된 것이었죠. 나머지 것들도 엠리스트 리비지티드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확률로 예측을 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다중분류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소스 코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딥러닝의 창시자로부터 배우는 케라스의 창시자로부터 배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나름대로 개조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함께 보여드릴 문제 중에서 이제 로이터 뉴스 기사 분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제 케라스의 창시자로부터 배우는 딥러닝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이고요. 이 로이터 뉴스 기사를 분류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싱글 레이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 각종 이제 증권 시장 혹은 선물 시장, 상품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토픽, 46개의 토픽으로 분류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뉴스가 올라왔을 때 그 뉴스가 이제 어떠한 토픽으로 분류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지요. 데이터에는 요 로이터 뉴스 기사 분류 데이터셋에는 8,982개의 훈련 샘플이 있고요. 이제 2,246개의 시험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봤었던 IMDb 센티멘트 이진 분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 백 오브 월즈 방식으로 벡터화하고 레이블은 이 46개의 토픽 중에 한 개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000 하고 딱 한 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형태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이터 뉴스 기사 분류 샘플에 대해서는 은닉 계층을 2개, 각 뉴런 각 계층마다 뉴런 64개를 두고요. 출력 계층은 46개의 토픽으로 분류하니까 뉴런을 46개를 두고 이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샘플에서는 이제까지 써왔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말고 렐루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급편 중에 조금 더 이제 다른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해보면 대략 78%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무려 46개의 토픽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70%면 그렇게 낮은 수준의 정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되는 변수값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0,000개의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서 이제 그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꽤 많습니다. 64만 개 정도나 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쭉 시켜보면 이렇게 트레이닝 로스는 쭉 줄어드는데 밸리에이션 로스는 또 일정 기간 계속 진행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또 오히려 밸리데이션 로스는 올라가고 애큐러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애큐러시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계속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얼리 스타핑을 하는 내용을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공해 드리는 소스 코드를 보시고 실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분류 문제, 이진 분류 문제, 다중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엑셀 표와 같은 식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기초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받아서 합격 여부를 예측한다. 스트럭처드 데이터 이런 걸 받아와서 이제 인공신경망에 넣어서 합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 것을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IMDb에 있는 영화평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손 필기로 작성된 이렇게 글자 이미지, 숫자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숫자인지 알아맞추는 문제를 푸는데 이것을 이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해서 여기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이미지 픽셀 28 곱하기 28을 여기 784개의 입력으로 바꿔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영화평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혹은 이 숫자가 0에서 9 중에 무엇이냐 혹은 이제 어떤 뉴스 기사가 있으면 그 토픽이 무엇이냐 0에서 45까지의 미리 정해진 46개의 분류 중에서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인데 법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분류 문제를 법률 프랙티스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계약서를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마치 IMDb 센티멘트 분석 혹은 로이터 뉴스 토픽 분류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계약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분류를 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를 입력을 받았을 때 이 계약서가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게 고용 계약서냐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 계약이냐 아니면은 뭐 스톡 옵션을 주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로 해내는 그런 자동화 과정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기업 내에서 수만 건, 수십만 건의 계약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런 자동화 기술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계약서 조항을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계약 조항이 노티스 조항이냐, 중거보험 조항이냐, 일부 무효 조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로 인사이더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미국에서 상장 회사가 공시하는 계약서, 미국에서는 상장 회사는 중요한 계약서는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된 계약서를 긁어와서 이제 회원들한테 유료로 이제 분류된 계약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계약서들이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선진적인 방법,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된 혹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 이제 요즘에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는 실사에 있어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런 분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조항이 있으면 이제
실사를 하는 변호사한테 이거는 어떤 조항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thumbs up도 있고 thumbs down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통상적이냐 통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분류 또는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혹은 실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불리한 조항들 혹은 실사하는 변호사들이 꼭 챙겨야 되는 조항들만 하이라이트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업체들도 이미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좀 많이 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분류 문제 일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쟁점을 조금 바꿔서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인식한다. 결국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